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책은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입니다. 지은이는 테라오 겐시이며 발뮤다 창업자인 테라오 겐시가 직접 써내려간 자신의 히스토리를 담은 에세이집입니다. 테라오 겐시는 17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에스파냐, 이탈리아, 모로코 등 지중해를 따라 1년간 여행했습니다. 경비는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보험금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에게 황야로 향해라 라고 말하며 공부보다는 여행을 권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 뮤지션의 길로 들어서 10년간 기타를 치며 록밴드 생활을 했습니다. 스타를 꿈꾸던 그의 꿈은 연예기획사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던 그에게 희망이 된 것은 아내의 집에 있던 건축, 인테리어, 소품이 소개된 디자인 잡지였습니다. 우연히 잡지를 본 순간 에스파냐에서 마음을 파고들었던 아름다움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형태와 그것을 실현할 기능을 구현해내기 위해 틈나는 대로 가스가이 제작소에서 제품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03년 디자인 전자제품 기업 발뮤다를 창업했습니다. 그는 발뮤다를 설립했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잠을 자긴 했을까? 인간이 진심으로 열의를 가지면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는 거구나. 지금도 테라오 겐시는 잠자는 것 빼고는 모든 시간을 일에 쏟으며 고객에게 즐거운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면 훌륭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자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래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인생을 위해 현실적인 목적지를 정했다 한들 대체로 의미 없이 흐지부지 끝나버릴 터다. 그때그때 되는 대로랄까.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삶이란 놀라움의 연속이고 당연한 소리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는 살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우리의 몸 안에 불씨처럼 남아 때로는 커다란 용기가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괴로워도 일하라. 안주하지 마라. 이 세상은 순례의 길이다. 북유럽의 극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수필집에 나온 말이다.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 진정한 안주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찾아 헤맨들 소용없는 짓이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해야 한다. 오늘이 끝나면 내일 또다시 일해야 한다. 게다가 일이란 즐겁다기보다 대체로 힘겹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 듯한데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그것을 알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강압에 가까울 만큼 강렬한 교육법이 아니었나 싶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아버지는 부모가 가진 특권을 최대한 이용해 자신과 닮은 인간을 만들려고 했다. 하기야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단지 아버지가 특별했던 것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철학이 있다는 점과 자기 검열을 한다는 점에 있었던 것뿐이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나 또한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뜻이다. 이 확실한 사실과 마주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종착지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섭취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힘으로 전환한다. 그 힘으로 세포 분열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더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없게 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한다. 도중에 사고라도 만나면 그 전에 죽기도 한다. 물론 살다 보면 힘겨운 일도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모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마련이다. 돌이켜보면 제멋대로 살아온 나도 어른이 됐고 내 아이들도 눈 깜빡할 사이에 컸다. 그러는 동안 머리를 쥐어싸며 고민한 적도 많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다.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어떤 일에 몰두한 적도 있다. 한데 이런 인생을 그저 세포 분열을 반복하다가 지쳐서 진이 다 빠지면 죽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랑에 맞지 않는 인생을 말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게 하나 더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는 언젠가 끝이 난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수년 뒤에 멋진 날을 그리거나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인생의 축제날이다. 다시 말해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인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 오히려 실패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긴장도 덜하게 된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상황을 겪어야 한다. 패배감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도 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긍심이나 자신감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 말처럼 뻔뻔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창조에는 결과가 요구된다. 취미였다면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취미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진지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그것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기에 창작하는 내내 고민했다. 이 귀찮고 어려운 일을 왜 계속하는지도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러다 창작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란 결론을 내렸다. 만족할 만한 창조물을 만드는 것은 내 삶의 기쁨이며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고는 살아갈 의미가 없었다. 에도시대 후기, 에치고에서 태어난 료칸이라는 이름의 승려가 있다. 무소유를 실천하며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소유의 사찰이 없었다고 한다. 그저 죽는 그 순간까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전국을 방랑하며 수행자로서 검소하게 살다 간 사람이다. 자신이 깨우친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전파했고 주위 사람과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야 여기저기 많을 테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 몇몇 훌륭한 시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 중에 이런 시가 있다. 철발에 내일 먹을 쌀이 있네. 저녁바람이 시원하구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여유랄까. 달관의 경지가 느껴진다. 우리 집에도 내일 먹을 쌀 정도는 있었다. 한데 그는 어떻게 내일 먹을 쌀이 있는 정도로 이런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왜 이리도 초조할까? 어째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신경 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만 하는 걸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선처럼 살다간 료칸과
분명 다르다.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살았던 료칸과 달리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욕망을 안고 살아간다. 출세하고 싶고 아늑한 집에서 살고 싶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나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다. 그러니 늘 초조할 수밖에.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언제나 누구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건 틀린 생각이다. 아무리 내게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역전할 기회는 늘 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을 때에야 비로소 역전할 수 있었다. 안주 혹은 안정. 매력적인 말이지만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힘겨워도 다시 일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던 초짜가 혼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창업 15년째를 맞이했고 아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하면 사람들이 성공이라 부를까? 성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다.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다. 단지 꿈이 자리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중이다.